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드시나요? 혹시 삶은 계란 하나, 그리고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간단히 때우고 계신 분 계신가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계란 하나면 하루 단백질 충분하겠지 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제 몸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결과표를 받아들었는데 근육량이 2년 전보다 2.4kg 줄어 있었다는 겁니다. 살이 빠져서 기분이 좋았는데 알고 보니 빠진 건 근육이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나이가 들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근육이 줄면 면역도 약해지고 피로도 빨리 오고 넘어지면 크게 다칠 위험도 커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나는 매일 운동도 조금씩 하고 계란도 챙겨 먹었는데 왜? 그래서 영양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매일 계란 하나씩 먹는데 단백질은 충분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영양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계란 한 알에는 단백질이 약 6에서 7g 밖에 없어요. 몸무게 60kg이면 최소 60g 이상은 드셔야 해요. 계란 하나로는 하루 필요량의 10분의 1밖에 못 채우는 거죠. 순간 그럼 나머지 90%는 뭐로 채워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건강하게 먹는다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몸이 필요한 만큼의 단백질을 전혀 채우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예전엔 쉽게 들던 물건이 이제는 버겁게 느껴지는 일들요. 그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근육 감소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50세 이후부터는 10년마다 근육량이 8에서 10%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속도가 빨라지면 근감소증으로 이어지죠. 근감소증은 단순히 팔이나 다리가 약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한번 넘어지면 회복이 어려워지는 무서운 상태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근감소증 환자는 일반 노인보다 낙상 위험이 2배, 입원율은 3배, 그리고 회복 기간은 1.8배 길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단백질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저도 그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작년 겨울 감기에 2번이나 걸렸어요. 예전 같으면 일주일 만에 낫던 게 이번엔 기침이 3주를 가더라고요. 그때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회복이 느려졌나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나중에 영양검사를 해보니 단백질 수치가 기준치보다 낮았던 겁니다. 단백질은 면역세포의 재료이기도 해서 부족하면 감기나 염증 같은 작은 병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몸의 상처가 더디게 아물고 기운이 없고 머리카락도 얇아지죠. 결국 나이 탓이라 부르는 것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단백질 부족의 신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단백질 이제 진짜 공부해보자. 그때부터 식단을 하나씩 바꿔봤어요. 아침엔 그릭 요거트와 달걀 2개, 점심엔 검은 콩밥, 저녁엔 고등어나 쇠고기 홍두깨살을 번갈아 먹었죠. 놀랍게도 한 달쯤 지나니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덜 피곤하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무릎이 덜 아프고 손에 힘이 돌아왔어요. 아, 몸이 회복되고 있구나.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몸의 엔진을 다시 돌려주는 연료라는 걸요. 여러분, 이제는 단백질이 단지 운동하는 사람들의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시니어에게는 삶의 질을 지키는 기본 조건이에요. 근육이 있어야 걷고 일하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근육이 있어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죠. 그리고 그 시작은 식탁 위의 한 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먹어보고 효과를 느낀 계란보다 단백질이 풍부한 5가지 음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두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고 조리도 간단한 식품들입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보충제나 외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서 조금만 선택을 달리하면 단백질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식탁이 달라질 거예요. 계란 하나 대신
단백질 4배 많은 식사로 바꿔보세요. 몸이 달라지고 일상이 달라질 겁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벽돌이라고 흔히 말하죠. 그런데 사실 단백질은 벽돌 그 이상입니다. 벽을 세우는 재료이자 그 벽을 유지하는 시멘트, 기둥, 보수공 역할까지 해줍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육, 뼈, 연골, 혈액, 장기, 피부, 심지어 머리카락과 손톱까지요. 그리고 몸 안에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또 분해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 만드는 속도보다 잃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이때 생기는 것이 바로 근감소증이죠. 근감소증은 처음엔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그저 예전보다 힘이 조금 약해진 것 같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물건을 들면 손이 덜 버텨주는 느낌이 들 뿐이죠. 하지만 이게 몇 달, 몇 년 쌓이면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허리와 무릎, 어깨 통증이 생깁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 오르기가 버겁죠. 이게 바로 근육이 줄어드는 신호입니다. 노인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중 약 4명 중 1명이 근감소증 전 단계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의 주변 친구 4분 중 1분은 이미 근육이 줄고 있다는 뜻이죠. 더 무서운 건요. 근감소증이 오면 낙상 위험이 2배, 그리고 회복 속도는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면 다시 걷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건 단순히 운동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을 지탱해주던 근육이 영양 부족으로 약해진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운동선수나 헬스하는 사람들이 먹는 영양소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면역력의 핵심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백혈구, 항체, 효소, 호르몬 전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즉, 단백질이 부족하면 감기를 달고 살고 상처가 더디게 낫고 몸에 염증이 잘 생기며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저도 직접 체험했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신경 안 쓰던 시절에는 감기가 한번 걸리면 2주씩 갔어요. 그런데 식단을 바꾸고 단백질을 충분히 챙겨 먹으니 감기에 걸려도 사흘이면 거뜬히 회복하더라고요. 이 차이가 바로 면역 단백질의 힘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의 재료가 아니라 에너지 연료입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으로 섭취하는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몸은 단백질을 분해해 에너지로 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근육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거르는 습관, 단식, 다이어트식을 오래 하면 몸무게는 줄지만 근육이 사라지고 피로감만 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단백질을 제대로 안 먹는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몸을 망치는 다이어트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뇌에도 중요합니다. 뇌신경을 연결하고 기억을 유지하게 해주는 신경전달 물질도 모두 단백질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부족하면 집중력 저하, 무기력, 우울감이 쉽게 찾아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뇌 단백질 부족, 기억력 저하, 치매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보다 30% 적은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약 1.5배 높다고 합니다. 즉, 단백질은 근육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는 영양소이기도 한 겁니다.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서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단백질은 몸에서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안 먹은 단백질을 내일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날 꾸준히 먹어야 근육이 유지되고 면역이 작동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사람들의 공통 신호. 혹시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지금 단백질을 점검해 보세요. 1. 손톱이 얇고 잘 부러진다. 2.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진다. 3.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4.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다리에 힘이 없다. 5. 체중은 그대로인데 옷이 헐렁해졌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경고등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는 10만 개 이상의 단백질이 각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처를 아물게 하고, 하나는 피를 돌게 하고, 하나는 기억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이 모자라면 건물에서 기둥이 빠지는 것처럼 몸이 천천히 무너져 내립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몸을 세우고 지탱하고 다시 일으켜주는 힘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그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바로 쇠고기 홍두깨살입니다. 쇠고기 부위 중에는 등심, 안심, 살치살, 차돌박이 등 많죠. 그런데 홍두깨살은 그 중에서도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매우 높은 부위입니다. 100g당 단백질이 약 27g, 이는 계란 4개 반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칼로리는 160 정도로 낮은 편이면서도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완벽해 완전 단백질이라 불립니다. 특히 단백질 중에서도 근육을 직접 만드는 핵심 성분, 류신 함량이 높습니다. 류신은 근육세포 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손상된 근육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서서히 줄어드는 시니어에게 류신은 말 그대로 근육을 붙잡아주는 영양고리예요.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가 줄어들고 음식에서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흡수율이 30% 이상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은 달걀 2개로 단백질 12g을 거의 100% 흡수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절반도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홍두깨살은 아미노산 균형이 좋아서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헤모글로빈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특히 여성 시니어에게는 철분 부족이 많기 때문에 단백질 철분을 동시에 채울 수 있는 홍두깨살은 정말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홍두깨살을 먹으려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질기다, 퍽퍽하다, 씹기 힘들다. 이 3가지 때문이죠. 하지만 조리법만 알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홍두깨살 부드럽게 굽는 3단계 비법. 1. 재우기. 홍두깨살 200g 기준으로 양파 반개나 배 반쪽을 갈아즙을 냅니다. 그 즙에 고기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재워두세요. 양파 속의 단백질분의 효소가 고기를 연하게 만들어줍니다. 2. 굽기. 후라이팬은 중약불로 예열하고 기름은 아주 살짝만 두릅니다. 겉면이 갈색이 돌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뚜껑을 덮어 3분에서 4분 익히세요. 너무 바짝 익히면 단백질이 변성돼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3. 레스팅. 불을 끄고 2분 정도 그대로 둡니다. 이 과정에서 고기 속 수분이 다시 고르게 퍼져 퍽퍽하지 않고 촉촉한 질감이 완성됩니다. 배즙 대신 키위즙 1스푼을 넣으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단, 오래 재우면 고기가 물러지니 15분 내로 조리하세요. 단백질은 하루 어느 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근육이 만들어지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쇠고기 같은 고단백 식품은 저녁 식사 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엔 소화 부담이 적은 그릭 요거트나 달걀, 점심엔 콩밥, 저녁엔 홍두깨살. 이렇게 루틴을 짜면 완벽합니다. 쇠고기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요? 이 질문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기름기 없는 부위, 즉 홍두깨살이나 우둔살은 지방이 3에서 4%밖에 되지 않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여성 시니어 150g, 남성 시니어 180에서 2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단백질 약 35에서 40g, 하루 필요량의 60%를 한 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홍두깨살을 먹습니다. 그날은 꼭 밥 대신 채소를 곁들여요. 예를 들어 구운 홍두깨살 150g, 상추깻잎 양 파프리카 같은 채소, 들기름 1스푼, 된장 1숟갈. 이렇게 먹으면 지방 흡수를 줄이고 단백질 흡수를 돕는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식단으로 한 달을 실천했을 때 체중은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근육량이 1.3kg 늘고 체지방은 줄었습니다. 몸이 훨씬 가볍고 허벅지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근육은 운동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운동은 기둥을 세우는 과정이고 단백질은 그 기둥에 벽돌을 채워 넣는 과정이에요. 운동만 하고 단백질을 안 챙기면 기둥만 세워놓고 벽돌을 쌓지 않은 집과 같습니다. 금세 무너집니다.
쇠고기 홍두깨살은 우리 몸의 벽돌, 기둥, 그리고 시멘트를 모두 채워주는 시니어 맞춤 단백질 식품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백질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자주 먹고 또 많은 어르신들께 꼭 추천드리는 음식 바로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바다의 닭가슴살이라고 불리는 이유. 고등어는 흔히 비린 생선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단백질과 지방의 조화가 가장 완벽한 생선이에요. 100g당 단백질이 23g, 계란보다 3배, 두부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어 단백질은 일반 단백질과 조금 다릅니다. 류신과 메티오닌이라는 근육을 만드는 핵심 아미노산이 풍부하거든요. 이 둘은 근육 합성과 동시에 피로회복과 간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데요. 이때 고등어의 단백질은 간세포 재생을 돕고 오메가3 지방산이 간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고등어는 시니어의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지켜주는 단백질 식품이다. 고등어의 또 다른 장점,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혈액을 묽게 만들어 피가 끈적해지는 걸 막고 혈관 벽에 쌓인 노폐물과 중성지방을 없애줍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고등어를 2번 이상 먹은 60대 이상 남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5% 낮았다고 합니다. 또 고등어에는 DHA와 EPA라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이건 단순히 혈관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혈류가 원활해져서 기억력 저하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이쯤 되면 고등어는 그냥 생선이 아니라 근육, 혈관, 뇌 건강까지 책임지는 종합 영양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보면 고등어는 기름져서 살찔까봐, 자반 고등어는 짜서 혈압 오를까봐, 비려서 손질이 귀찮아서 이렇게 이유를 대며 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오해입니다. 먼저 자반 고등어 소금 절임는 맞습니다. 소금 함량이 너무 높아요. 한 마리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넘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고등어를 사서 직접 손질하거나 염분 30% 저감 자반 제품을 고릅니다. 그리고 비린내가 걱정된다면 레몬즙 한 스푼, 식초 몇 방울 또는 생강 슬라이스를 살짝 얹으세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비린내는 거의 사라지고 향이 오히려 고소해집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고등어를 먹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이에요. 보통 냉동 고등어 한 마리를 꺼내서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 해동한 뒤 키친타월로 물기를 꼭 닦습니다. 그 다음엔 소금을 살짝만, 진짜 한 꼬집 정도만 뿌리고 에어프라이어 180도에서 10분 구워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 마무리하면 오메가3의 비린 향도 잡히고 맛이 훨씬 산뜻해집니다. 한 번에 2마리를 구워서 하나는 냉장고에 넣어두고 다음날 점심에 고등어 단백질 덮밥으로 먹습니다. 고등어 살을 잘게 찢어서 따뜻한 밥 위에 얹고 간장 1스푼, 참기름 반 스푼, 깨소금 톡톡. 이렇게만 해도 훌륭한 단백질 한 끼가 됩니다. 고등어는 단백질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전신 회복 식품이에요. 고등어 단백질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려면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세요. 예를 들어 상추나 깻잎, 브로콜리나 파프리카 혹은 김치와 무생채. 이런 음식과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높아지고 피로도 덜합니다. 또 고등어의 지방산이 비타민 D와 만나면 뼈와 관절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생선 채소 된장국 조합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고등어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만큼 기름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많이 두르면 오메가3가 산화됩니다. 숯불에 너무 태워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탄 부분에는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에어프라이어, 오븐 또는 중약불 팬구이로 구워 드세요. 그리고 구운 직후보다 약간 식은 뒤에 먹는 게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온도에서는 단백질이 일부 변성되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고등어는 경제적입니다. 요즘 마트 기준으로 냉동 고등어 한 마리에 3,000원 안팎이에요. 같은 단백질량을 스테이크로 채우려면 1만 원이 훌쩍 넘죠. 게다가 손질된 냉동 제품은 해동만 하면 바로 조리할 수 있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도 딱 좋습니다. 그리고 보관이 쉽습니다. 한번 사면 냉동실에 2에서 3주 정도 보관 가능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조리하면 되죠. 여러분, 고등어는 그냥 반찬이 아닙니다. 근육을 세우는 단백질, 혈관을 청소하는 오메가3, 기억을 지켜주는 DHA,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까지 한 마리의 건강이 통째로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계란이나 육류 위주의 식단이 질리셨다면 이제는 바다로 시선을 돌려보세요. 고등어 한 마리면 하루 단백질의 절반, 그리고 혈관 건강의 70%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검은 콩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저장도 쉽죠? 100g당 단백질 24g, 콜레스테롤은 0, 지방은 극히 적습니다. 검은 콩의 대표 영양소는 이소플라본과 안토시아닌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 유사 성분으로 폐경기 증상 완화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안토시아닌은 눈 건강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죠. 검은 콩밥, 콩국 혹은 삶은 콩을 간식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해 보세요. 가스가 찰 수 있으니 하루 한 줌이 적당합니다. 검은 콩은 비타민 E도 풍부해 피부 노화를 막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네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에서 3배 많고 유청 단백질이라 흡수도 빠릅니다. 100g당 단백질이 10g 이상이고 유산균과 칼슘, 비타민 B군이 풍부하죠. 저는 아침마다 그릭 요거트 견과류 삶은 계란 조합을 먹습니다. 이 한 끼면 단백질 20g을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무가당 제품으로 고르기. 원유 함량 80% 이상 확인. 유통기한 짧은 신선 제품이 유산균이 더 많습니다. 그릭 요거트의 유산균은 장내 균형을 바로잡아 면역력 강화, 변비 예방,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은 새우입니다. 100g당 단백질 22g, 지방은 1g도 안 됩니다. 칼로리 걱정 없이 단백질만 쏙. 새우엔 타우린이 풍부해서 간 기능 강화,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냉동 새우를 찬물에 5분 담가 해동, 에어프라이어 180도 8분, 소금, 마늘가루 살짝 뿌리기. 간식으로도 좋고 샐러드나 볶음밥에 넣어도 맛있어요. 밤에 출출할 때 과자 대신 새우를 드셔보세요.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벽에 붙여두고 체크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하루 50에서 60g만 꾸준히 채워도 근육, 면역, 체력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건강은 한순간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계단이 덜 힘들고 감기도 줄어들 겁니다. 그게 바로 단백질의 힘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을 바꾼다면 그게 곧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단백질 한 스푼 더 챙겨 드세요.